외국인 투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뭐 분할 매수하라라고 정시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절대로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들은 뭐 절대로 보통 사람들, 개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고 뭐 자신들이 계속 이렇게 뭐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마라. 그 어느 것도 믿지 마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확인해라.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의심해라. 내가 착각할 수 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한미금리 역전인 상태인 거고 뭐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주식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이제 주식은 절대 안 할 거다. 주식으로 돈 버는 일이 없다. 차라리 적금 넣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얼씬도 안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주식 계좌에 뭡니까? 예탁금이라 그러나요? 예탁고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돈이 얼마나 쌓여있나? 최저점일 때, 가장 적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아예 안 할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때 이제 주식을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갈 거고, 부동산 시세, 주식 시세 계속 내리막길. 그러니까 곤두박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런 시기에 무리하게 들어간다. 이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 가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머물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상품수지 적자, 경제적인 성적표가 안 좋은데 한국 정시에 투자할 호재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2280에서 2400포인트라고 전망했다라는데 이렇게 전망하는 건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전망하죠. 폭을 좀 더 늘릴까요? 2000에서 2400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기는 거죠. 2100m로 내려갈 수 있다. 20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22년 연말이 되면 2000 무너지고 1900에서 19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연말이 된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역수지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나지. 290억 달러, 310억 달러, 350억 달러, 400달러, 450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나아질 리 없다라는 거죠. 나아지려면 주변 어느 지표든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주식을 선택합니까?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거품요 계속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라고 하면 2024년까지잖아요. 2025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빼고 3, 4, 5, 6 한 4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반등치고 이렇게 다시 V자로 올라간다? 이런 거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감당 못할 빚으로 많이 이제 곤욕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함부로 부동산을 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을 지면 그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 일본에 있는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네가 월세 내는 것보다 주담대 대출 받아가지고 그 원리금 갚는 게 훨씬 더 싼데 왜 집을 안 사?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아이고 내가 10년 뒤에 일할지 15년 뒤에 일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30년짜리 주담대를 받냐. 물론 원리금 내는 게 예를 들어 80만원 월세가 100만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월세가 원리금보다 비싸다는 거 안다. 근데 집은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각종 비용들이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집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본인들의 모습을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느끼는 거죠. 물론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처럼 뭐 완전 20, 30년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다만 앞으로 한 4년가량은 부동산 시장을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알아보긴 하되 섣불리 매수하겠다라고 뛰어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부동산 마찬가지, 주식 마찬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최소 몇 년간은 부동산도 주식도 계속 찬바람이 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항상 사람은 반만 믿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해도 반만 하는 게 좋겠다. 반을 믿고 반을 의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반만 믿고 반을 의심하면 안 하면 뭐 그래,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5,000원 했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럼 5,000원 남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0원만 투자해가지고 이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5배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냥 10,000원 다 넣어가지고 50,000원 만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5,000원을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을 때는 10,000원 가지고 있다가 올인해가지고 다 날리면 그냥 빵이 되지만 뭐 그래도 반만 투자하면 반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버틸 수 있는 힘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올인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항상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고 있고 그 거품이 심해졌고 그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거품 꺼질 거고 주식도 하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함부로 뛰어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좀 더 의심하고 지켜보고 두고 보면서 대비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부동산 거품이 언제까지 하락하겠습니까? 뭐 한 3, 4, 5, 6 이 정도까지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품이 일으키겠죠.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도 주식도 지금은 뛰어들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관망하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사람들이 뭐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못 돼.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안 보일 때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럴 때가 조용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뭐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은 적어도 함부로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주식시장도 하락세, 부동산도 하락세인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리하게 지금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